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죠.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법정에 나왔는데 그야말로 무더기로 폭로를 쏟아냈는데 이 폭로가 사실은 새로운 사실들이 아닙니다. 과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 김만배 씨나 정영학, 남욱 또는 뭐 유동규 씨가 가끔 뭐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데에서 녹취된 게 있죠. 녹음된 거. 그것이 정영학 녹취록이었는데 이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달라진 거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위증의 죄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과거보다는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남욱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렇다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2018년 이게 지방선거 때입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 모르게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도지사 선거 비용을 지급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도지사 선거에 내가 직접 돈을 줬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그냥 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 형이 알아서 처리, 이거는 돈을 준다. 뭐 이런 의미다 이거죠.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 안 했던 걸로 기억한다. 2018년 선거 이후에 도지사 선거 이후에 나왔던 얘기다. 이건 유동규 씨도 모르고 유동규 씨 모르게 정진상 실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관련한 얘기입니다. 2014년 4월부터 9월. 그러니까 이때는 6월 달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선거 전후죠. 분양대 행사 대표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여러 차례 걸쳐서 자기가 받아서 그 중에 같은 해 4월부터 6월 유동규, 김만배 씨 등을 거쳐 최소 4억 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1억 내지 2억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선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장동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렵에 2017년이죠. 화천대유의 매달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에 달했고 일부를 현금화해서 유동규 씨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포함해 전달한다고 들었는데 유동규 씨한테 이 얘기를 꺼내니까 유동규 씨가 펄쩍 뛰면서 월 3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요거는 제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남욱의 메모라는 걸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메모는 전달한 돈, 그 다음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 이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분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정영학 저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김만배 씨가 너는 25%만 가져라 라고 얘기해서 반발했던 적이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만나기 직전에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셋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얘기한다는 느낌이었다. 김만배가 25% 얘기할 때 본인이 12.5% 지분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중에 나머지 37.4%는 이재명 측 지분이다. 결과적으로 25%만 가져도 민간 사업자 중에 네 지분이 제일 크니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50% 성남에 뜰 지분이죠. 50% 플러스 한 주. 이게 성남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9.9%나 이 정도 남겠죠?
그 중에 이제 25%를 남욱, 12.5%는 그러니까 그 중에 25%를 남욱한테 가지라고 그랬고 자기는 12.5%밖에 안 되고 그 50% 중에 그러니까 49% 중에 그거를 100%로 볼 때 뭐 이런 얘기입니다. 37.5는 이제 이재명 시장 측 지분. 그러니까 49%에 37.5면 한 17, 8% 되겠죠. 전체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 중에 25%는 남욱, 12.5%는 자기, 나머지는 이제 뭐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 요렇게 이제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길래 그냥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대장동 재판에 김만배 씨도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남욱 변호사의 대부분의 진술이 그것도 선서를 하고 나서 하는 진술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가 대부분입니다. 김만배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렇게 질문했겠죠. 남욱 변호사한테. 아니 지난번에 하고 최근까지는 왜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을 당시가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5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0.73%포인트로 낙선을 했죠. 당선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집권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고 그 다음에 상대인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또한 뭐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측과 가까웠고 그쪽에 돈을 일부 대줬던 사람들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도 많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본인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라기보다는 진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이 모든 비리는 그냥 싹 묻혀버릴 텐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이 수사를 할 때도 이재명 정진상 부분은 딱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 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만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겁이 났겠죠. 매우 현실성 있는 증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막 토해내고 뭐 겁도 많았다 얘기를 할 때 김만배 씨는 어떤 표정이었느냐? 고개를 푹 떨궜다는 거죠. 고개를 푹 떨궜다. 김만배 씨는 오늘 2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 0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48시간, 한 40시간쯤 뒤에 김만배 씨는 석방이 됩니다. 물론 이 석방이 완전한 석방 아닙니다. 지금 1년 살았습니다. 본인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보면 자기가 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그런데 안 되더라도 한 3년 반쯤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법조팀장이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뭐 실력 있는 뭐 그런 법조팀장은 아닌데 어떤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압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형량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이런저런 재판을 받고 한 3년 반쯤은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1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0시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재판을 마치면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꽤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옥에 다시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의 그 수많은 폭로들을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서 들어가면서, 그것도 전부 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나는 정말 다시 감옥에 가서 못 나올 수도 있겠고. 왜냐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다는 거. 그거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죽기보다 싫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근데 김만배 씨,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지금 쭉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뭐 고등법원이든 어디든 판결을 이제 받을 텐데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2, 3년 뭐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올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감옥에 가기로 예약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김만배 씨도 다시 감옥에 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는 자기 살겠다고 내지는 진실을 저렇게 털어놓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걸 그냥 다 부인한다? 이럴 경우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를 법조 출입기자였던 법조 팀장이었던 김만배 씨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런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김만배 씨의 고개가 떨어지게 만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나만 당한다는 생각을 김만배 씨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부인만 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현재까지 김만배 씨는 과거의 입장에서 바뀐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내용의 대부분이 천화동인 1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 1208억을 배당받은 그 중에 절반은 그분 것 700억 그 절반이 뭐 대략 한 700억 600억 남짓 되죠. 근데 700억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부대 경비와 세금 등을 빼고 428억을 주기로 했다. 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증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유동규 씨한테만 주기로 했다? 그럴 리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동규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정진상입니다. 이재명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제 안 해줬으면 이거는 최초부터 대장동 사업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은 적어도 정확한 표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재명 몫도 있는 거지. 그러나 이재명 몫은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이 저수지에 남겨놓은 거죠. 이 저수지 관리자가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까지. 그래서 거기서 물을 뽑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저수지 문 열고 물을 뽑아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14년 재선, 물론 그때는 저수지의 문이 가둬지기도 전이지만, 그 다음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계속 거기서 물을 빼다 쓴 거죠. 그러면 이걸 정진상, 김용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격 규정이 모호하죠. 공동의 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그 지분을 분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자기들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는 별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래서 뭐 누구를 얼마 주고 야 50억짜리는 누구누구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백억짜리는 뭐 어때. 뭐 이런 얘기를 막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막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김만배 씨가 주워 담거나 부인하거나 전부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유동규, 남욱은 다 털어놨다. 그럼 지금부터 김만배 씨 내일 모레 이제 석방이 돼서 자 유동규, 남욱의 입은 이미 터졌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부인만 할 때는 죄가
3년이 아니고 10년이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해서 본인이 고개를 떨구고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때가 어제죠. 어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가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는 이 스케치, 법정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만배 씨가 나도 살자 라는 결심을 할 가능성, 바로 이 한 장면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유동규, 남욱처럼 진실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이 털어놓은 진실을 다 부인하면 또 내 운명은 어떻게 되고, 지금 그 기로에서 김만배 씨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검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뭐 직접 플리바게닝, 이건 뭐 불법이니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김만배 씨한테 뭐 이런저런 메시지는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신도 진실을 털어놓고 죄를 좀 줄여보시지,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도 뭐 그런 메시지야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 해가면서 충분히 아마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수사 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만배 씨가 고개를 떨군 이유, 아마 김만배 씨는 지금도 이제 오늘이면 내일 모레 0시면 나가는데, 내일 하루만 버티면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감옥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본인의 자구책을 마련할 가능성, 저는 어제 고개를 떨궜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들어가면서 고개를 떨궜다는 그 장면에서 바로 김만배 씨의 그 어떤 심적인 갈등, 이런 거를 저는 느꼈고, 그러면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릴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